자, 그럼 지난 시간에 O2 에너지의 전환과 효율적 이용 해가지고 264페이지 내용을 설명을 했었어요. 그리고 요거 푸는 게 숙제였었고요. 혹시 지난주에 못 오신 분들은 제가 나중에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 확인하시고, 어차피 또 근데 내신 때 들어가면 또 보게 될 거야. 그때 되면 또 볼 테니까 뭐 이렇게 마음 급하게 안 먹으셔도 돼요. 혹시 질문 있었어요? 여기서 O2에서? 막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텐데 여기서 문제에서 묻는 걸 제대로 캐치 못하면 가끔 틀려요. 여기가 그렇게 어려운 데는 아닌데 뭘 물어볼까? A라는 걸 물어봤는데 자기는 B려니 하고 답을 하면 당연히 틀리겠죠. 여기는 따로 질문 없어요? 따로? 오케이, 따로 질문 없어요? 그럼 질문 없으면 다행인 거고. 자, 그래서 이따가 요거는 기출픽 책이거든요. 기출픽 책에 있는 에너지 효율과 효율적 이용해서 요거는 이따가 한번 풀어보세요. 요거는 이따가 한번 풀어볼게요. 요거는 이따가 숙제로 한번 풀어볼게요. 오케이. 혜영이는 여기 안 했지. 나중에 영상 한번 확인해 줄게. 자, 여기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숙제로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O2보다는 많이 좀 어려워요. 조금 더. 그렇게 하고 여기 관련돼서 좀 까다로운 거는 학기 중에 우리 시험 직전에 한번 다시 한번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오늘은 할 얘기가 좀 많아요. 여러분들하고. 얘는 O2 책이고요. O2 책이 여러분들이 있는데도 다시 출력한 이유는 여러분들 책은 시험 기간에 다시 한번 봐야 되니까 그래서 일부러 출력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답지는 가지고 있어서 제가 답은 따로 출력을 안 했습니다. 자, 선물. 자, 오늘이 할 얘기가 좀 많아요. 이게 양이 좀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좀 빨리빨리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처음에 보면은 지구 환경 변화와 인간 생활에서 나오는데 겉으로 봐서는 얘가 그렇게 어려운 파트가 아니거든요. 근데 내심 따지고 보면 좀 까다로운 게 뭐냐면 제일 처음에 보면 기후 변화라고 얘기가 나와요. 기후. 여러분들 좀 구분할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뉴스 같은 거 보면 맨 마지막에 기상캐스터라 그러나요? 기상캐스터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뭘 알려주죠? 오늘의 날씨를 알려주죠. 여러분들이 날씨는요, 그날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거를 날씨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날씨 얘기를 할 게 아니라 기후라는 얘기를 해야 돼요. 기후. 거기 뭐라고 써 있냐 볼게요. 기후. 일정 지역에서 거기 밑줄 쳐볼래요? 오랜 시간에 라고 써 있어요. 기후는 일정한 지역에 긴 시간 동안, 긴 시간이라 해봤자 뭐 하루 이틀은 아니고 뭐 몇 년, 몇십 년 정도 되겠죠? 혹은 몇백 년 동안에 걸쳐 기후가 변하는 현상인데 기후라는 거는 오랜 시간 동안의 그냥 날씨의 통계값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게 변하는 게 기후 변화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오늘 비 왔는데 내일은 날씨 맑다해서 기후가 어제가 뭐 이렇다는 표현은 안 써요. 그러니까 1년 평균 냈을 때 우리 동네는 비가 좀 많이 오는 기후에 속해요. 뭐 이런 얘기할 때 쓰는 기후예요. 자, 기후 변화의 요인 볼게요. 자, 기후 변화의 요인 보시면은 지구 내적 요인과 지구 외적 요인으로 구분해 놨어요.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으로 구분해 놨죠? 잠깐만요. 늦게 오신 분이 있어서 지구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으로 구분을 해놨어요. 여기 있었어요. 얼굴 왜 그래? 부모님? 너 어디 갔다 왔니? 이거는 이따가 숙제할 거, 지난주 거, 이건 오늘 나갈 거. 그러고 보니까 어떻게 휴가들은 잘 다녀오셨나 모르겠네. 1학년 때는 그래도 맘 편하게 휴가 가잖아. 위에 뭐 고3이나 이런 사람 없으면 2학년 때는 조금 눈치 보면서 가면 되고요. 3학년 때는 휴가 안 갈 것 같죠? 나름 또 가요. 괜찮아요. 3학년 때 휴가 가면 또 재밌어요. 3학년 때 휴가 가는 보통 그래. 2학년 때 휴가는 내년에 3학년이니까 제가 언제 놀겠어요. 그런 핑계를 쉬고요. 3학년 때는 고3은 사람 아니냐. 우리도 인간이다. 우리도 좀 쉬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쓰죠. 이번 휴가에 못 쉬면 100일 미만이 떨어진다. 이제 100일이 깨진다. 난 100일 전에 좀 쉬어야 되겠다. 라는 마음으로 좀 쉬기는 쉬어요. 참고로 다음 주 화요일이 고3들 딱 100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고3들 누구 아는 사람들 있으면 인사 좀 하세요.
100일입니다. 그러고 좋아하실 거예요. 에휴, 아직은 와닿지가 않죠, 여러분들. 한 내년도 와닿지 않고요. 솔직히 잘 안 와닿아요. 고3 때 돼봐야 와닿아요. 자, 그래서 기후 변화는요, 지구 내적 요인하고 지구 외적 요인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내적 요인, 외적 요인 하면 우리 앞에서 수권, 지권, 기권, 생물권, 지구 권역을 이렇게 네 개로 나눠놨죠. 여기에 속하는 얘기가 나오면은 이건 지구 내적인 원인이에요. 여기에 속하는 애들이 나오면은. 그리고 이거 바깥쪽, 우리는 그걸 뭐라 했죠? 외권이라 그랬죠? 외권에 문제가 생기는 거는 이거 지구 외적 요인으로 밀어넣으시면 될 거예요. 아, 그렇구나. 자, 그럼 지구 내적 요인은 뭐 거기 나온 것처럼 과거 기후, 거기 뭐 내적 요인 볼게요. 뭐라고 써있죠? 화산 분출, 이내 대기 투과율의 변화, 뭐 이거는 자세한 건 이따 나중에 할게요. 지표 변화로 인한 반사율의 변화, 수륙 분포의 변화, 그다음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 변화. 그럼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아, 이거는 수권, 직권, 기권, 생물권의 변화가 일어나는 애들이에요. 이건 지구 내적 요인이에요. 사실 이거는 별로 안 어려워요. 지구 내적 요인 갖고 여러분들이 기후 변화가 어떻게 될 거다라고 따지는 거는 얘는 그럭저럭 좀 쉬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산이 분출했어요. 화산이 분출해서 온실가스가 많아졌대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할 때 온실가스가 늘어났어? 지구 기후가 어떻게 돼요? 점점 더워지겠구나. 뭐 요 정도 예측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들도 좀 해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여기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지구 외적 변화예요. 그러면 가로 열고 천문학적 원인이라고 돼 있죠. 이름만 들어도 좀 까다롭게 생겼죠. 지금 보시면 지구 자전축 기울기 변화, 지구 자전축 기울기 방향의 변화, 지구 공정 궤도 모양의 변화, 태양 활동의 변화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거기서요. 지구 자전축 기울기 변화, 지구 자전축 기울기 방향 변화, 지구 공정 궤도 모양 변화 요 세 개를 묶어 주세요. 요 세 개를 묶어서요. 얘는 주기가 길어요. 억년 단위예요, 주기가. 변화의 주기가 억년 단위고요. 그 다음에 태양 활동 변화라고 돼 있죠. 얘는 주기가 짧아요. 그건 태양 주기 변화는 태양의 흑점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태양의 흑점은 11년 주기로 변해요. 얘는 11년 주기짜리예요. 요것도 구분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요거 조금 이따가 얘기할게요. 요게 오늘의 키포인트예요. 얘기할 것 중에 하나예요. 요번 시간에는. 자, 그럼 요거는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하고 우리 일단 전체를 봅시다. 자, 그 다음에 과거의 기후 변화를 연구하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예전에 기후가 어땠는지를 연구하고 싶어. 그런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옛날 기후가 도대체 어땠지? 뭐 알아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첫 번째, 그냥 한번 생각해봐요. 인간이 근데 문제가 있어요. 지구의 기후를 관측해서 기상 관측을 한 게 얼마 안 돼요. 몇십 년 안 돼요. 관측한 거는. 그럼 과거의 관측 데이터를 본다. 그래봤자 끼케 한 60년에서 한 길어야 진짜 오래해서 100년 정도 된다고 쳐볼게요. 그럼 100년 전 기록밖에 못 봐요. 끼케야 조선시대 후기 정도 되겠네요. 그럼 안 되네. 그러면은 뭘 볼 수 있을까? 첫 번째, 나이테, 나무 나이테. 나무 나이테를 보면 나이테가 혹시 뭔지 모른다. 처음 들어본다. 그건 아니죠. 나무 나이테가 뭔지는 알죠. 왜 생기는 거냐면요. 여름에는 나무가 성장이 잘해요. 그러다가 겨울에는 성장을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천천히 성장해요. 그러면 결이 치밀해지고요. 다시 여름에는 빨리 성장하니까 결이 좀 느슨해져요. 그래서 나무가 있으면 치밀한 부분, 다시 옅은 부분, 다시 치밀한 부분, 옅은 부분, 치밀한 부분 이런 식으로 나이테가 나타난다고 얘기를 하고요. 이 나이테가 얼마나 간격이 뭐냐, 좁냐를 따져보면 여름에 얼마나 따뜻해서 나무가 잘 자랐는지 아니면은 나무가 잘 못 자랐는지 정도는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나무테 거기 보시면 기온, 강수량 등에 따라 나무의 생장 속도가 달라집니다. 그렇구나.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으면 여러분 예측 가능하죠.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나무가 따뜻하고 강수량이 높으면 장년이 빨리 성장하니까 나이테 간격이 넓어지겠구나. 이 정도는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점이 하나 발생해요. 이 나무라는 게요. 지금까지 이렇게 수명이 얼마나 될까? 뭐 사람보다는 오래 살죠. 몇백 년 나무 산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해서 몇천 년, 몇억 년 정도까지 가지는 않거든요. 나무가 끼케야. 뭐 몇백 년 정도까지는 뭐한 천년? 뭐 끼케 한 천년? 2000년? 뭐 그 정도면 거의 국가 무슨 뭘로 기록되겠네요. 뭐 그 정도 된다고 쳐도 막 몇천, 몇십, 뭐 몇억 년 이런 것까지 못 볼 거예요. 끼케야 근래. 자, 그 다음에 빙하코어 연구라는 게 있는데요. 빙하코어는 뭐냐면 여러분들 그 전에 빙하라는 것부터 해볼게요. 빙하. 여러분 빙하가 뭐니? 라고 물어보면요. 북극에 얼음이요 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북극에 지면이 있으면 여기에 뭐가 내리냐면 눈이 내려요. 눈이 내려서 차곡차곡 쌓이겠죠. 눈이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은 무거워서 자꾸 눌려요, 밑으로. 그래서 눈이 쌓여서 그게 차곡차곡 쌓여서 다져져서 마치 얼음처럼 땡땡하게 얼어있는 거를 빙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빙하에서는요,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눈이 내리면은 눈 입자와 눈 입자들 사이에 빈 공간이 만들어지죠. 그럼 빈 공간이 만들어지면서 그 당시 공기방울이 같이 들어가요. 그러면 요 공기방울을 분석해 보면은 그 당시 대기 성분이 어땠습니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그 다음 두 번째, 이 눈이라는 게 결국은 H2O 물이죠. 근데 이 H2O는 물은요, 어디서? 바다에서 증발을 해요. 바다에서 물이 증발을 해서 이 증발된 구름이 극에서 눈으로 내려서 쌓인 게 빙하니까, 그러면 이때 기후가 더웠냐 추웠냐에 따라서 바닷물이 증발했을 때, 자 여기서부터는 그냥 알아만 두세요. 물의 산소는요, H2O는요, 여기서 산소가 질량수가 16짜리가 있고 질량수가 18짜리가 있어요. 두 종류의 동위원소를 가져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깔끔하게 생각할게요. H2O가 여기가 16짜리로 되어 있는 거하고 H2O가 여기가 18짜리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 16짜리로 되어 있는 게 좀 더 가볍고 18짜리로 되어 있는 게 좀 더 무거워요. 질량수가 큰 게. 그러면 얘가 기후가 덥잖아요. 그럼 16짜리도 증발을 잘하는데 18짜리도 증발을 잘해요. 더우면은. 그러면 구름 속에 18짜리 비율이 높죠. 그 상태에서 눈이 돼서 내렸기 때문에 눈 속에도 H2O의 18짜리 비율이 높아져요. 그래서 5, 16분의 5, 18의 비율이 높아져요. 어디서? 빙하에서. 그러면 그 당시 기후가 굉장히 따뜻했어요 라는 소리가 돼요. 거꾸로 기후가 낮잖아요. 그럼 증발이 잘 안 되면은 16짜리는 증발이 잘 되는데 18짜리가 증발이 잘 안 돼요. 그럼 상대적으로 눈이 18짜리 비율이 적으니까 이 비율이 떨어지면 그때는 눈 속에 그러면은 기후가 좀 추웠구나라고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어려운 이유는요. 문제가 여기에요. 기후가 따뜻할 땐 18짜리 증발이 잘 되잖아요. 그럼 물 속에 18짜리 비율이 적어져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수중생물의 화석에서는 18짜리 비율이 적어지는 게 따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빙하 속에 18짜리 비율이 높다. 그럼 기후가 따뜻했다라고 하시면 되고, 거꾸로 바닷속 해양생물의 화석에서 18짜리 비율은 작아져야 돼요. 그 당시는. 거꾸로 빙하 속에 18짜리 비율이 작다? 그럼 증발이 잘 안 됐다. 추웠다. 그런데 그럼 당연히 물속에는 18짜리 비율이 높으니까 수중생물의 화석에는 18짜리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추웠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게 여기냐에 따라서 18짜리 비율이 높다는 게 좀 다른 얘기가 돼버리죠. 두 개가 서로 상충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거든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해두세요. 나는 빙하 걸 할 거다. 아니면 나는 바다 걸 할 거다. 여기에도 아마 그 얘기가 나올 건데 잠시만요. 여기는 그게가 안 나와 있나? 여기에는 예전에는 그게 있었는데 제가 자료 나중에 하나 넣어줄게요. 알고만 계세요. 일단은 여기는 안 나와 있네.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빙하 코어는 뭐냐면 이렇게 빙하가 쌓여 있는 거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원기둥으로 쭉 파고 내려갈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빙하의 코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빙하 코어를 쭉 뚫고 들어갔으면은 위쪽에는 가장 최근 거, 아래쪽에 가장 오래된 거겠죠. 그래서 밑으로 내려갈수록 오래된 과거에 공기방울이나 혹은 5와 5의 16이나 18짜리 비율을 통해서 기후가 더웠냐 추웠냐를 따질 수가 있더라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 빙하 코어도 문제가 있어요. 이 빙하라는 게요, 문제가 지구가요, 좀 추워서 빙하기도 있었지만 따뜻한 시기도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빙하의 양이 바뀌어요. 계속 위치도 바뀌고. 이래서 빙하는요, 뭐 끼케야 한 신생대 정도까지는 알 수 있는데요. 중생대나 고생대까지의 어떠한 빙하 가지고 기후를 연구하겠다. 이거는 못 봐요. 그렇다는 소리는 빙하 코어 연구도 뭐 물론 나무의 나이테 정도보다는 좀 오래된 것도 볼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아주 오래된 걸 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인간이 봤을 때 가장 오래된 기후를 측정하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거기 제일 밑에 나와 있는 화석을 연구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자, 화석 연구는요, 해저 퇴적물이나 퇴적압 속에서 과거 생물의 화석이 발견된다라고. 그래서 이 과거의 생물들이 어땠는지를 보고 아, 이때 기후가 어땠습니다라는 걸 판단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 특정 시기에 화석이 출토됐는데 이 화석이 진짜 덥고 습한 데서만 잘 자라는 식물의 화석이 나타났어요. 아, 그럼 이 당시엔 덥고 습했구나. 또 어떤 화석은 추운 데서만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 얘는 추웠구나. 혹은 얘는 바닷속에서만 존재하는 애예요. 아, 얘는 과거에 바닷속이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화석 연구 통해서. 그럼 인간이 볼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오래된 건 화석 연구죠. 이렇게 되면은. 자, 그 다음에 기후 변화는요. 여기서부터는 쉬워요. 많이 들어봤죠. 지구는 좀 더웠다가 추웠다가 더웠다가 추웠다가를 반복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거는 수업하고는 좀 별개의 얘기인데요. 지구 온난화 얘기가 나왔을 때 이것도 하나의 거대한 뻥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지구 기후가 원래 지금 현재 좀 더워지고 있는 타이밍이다. 그런데 이게 적절하게 뭐 온실가스나 이런 거하고 좀 맞아 떨어져서 사람들이 얘기하기 좋아서 온실가스를 얘기한 거다. 그래서 일부 선진국에서는 더 나은 기술을 개발했기 때문에 그걸 갖고 밀어붙여서 더 먹고 살기 좋게 됐더라. 뭐 이런 얘기가 있긴 있는데 진짠지 아닌지는 나도 모르겠어요. 뭐 어쨌거나 우리한테는 중요한 건 기후는 계속 높았다 낮았다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기후는 높았다 낮았다를 반복하고 있는데 그런데 현재에 들어와서는 이상적으로 계속 높아지고 있다. 지구 온실 효과 때문에, 온실가스 효과 때문에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과거의 온도는 계속 더웠다 추웠다를 반복하고 있지만 현재에 들어서 근세에 들어와서는 계속 온도가 높아지고 있으니까 온실 효과에 주의해야 된다. 지구 기후에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통합과학이지 사회 비판하는 과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배웁니다. 그죠? 그렇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을 가셔서 뭐 띠를 두르시고 뭘 이렇게 주장을 하시던지 그건 여러분들 자유인데 일단은 뭐 가야 뭐 띠도 두르지,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자 B 지구 온난화. 아, 그래서 과거 기후 얘기한 다음에 현재 온도 높아지니까 이제 지구의 온난화 얘기 좀 한번 해보자라는 얘기예요. 자, 거기 보시면 지구온난화 대기 중에 온실기체의 양이 증가한다라고 돼 있는데 뭐 우리는 시험 문제만 풀면 되니까 온실기체. 자, 온실기체는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우리 양적인 얘기만 한번 해볼게요. 온실기체 중에 제일 많은 양을 차지하는 건요. 수증기예요. H2O예요. 1바. 여러분들이 말하는 1바예요. 1바. 그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애가 이산화탄소 CO2예요. 그 다음으로 온실기체가 높은 게 여러분들 뭐 메테인 가스, 뭐 CH4 요 정도 갈게요. 뭐 중요한 거는 우리는 1등, 2등만 기억하면 되니까 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서 온실기체의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게 뭐니? 그러면은 수증기라고 답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쌤, 제 머릿속에는 왜 자꾸 이산화탄소만 맴돌죠? 맞아요. 표현이 잘못돼서 그래요. 이 온실기체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건 수증기예요. 1등이에요. 하지만 인간의 인위적인 활동에 의해서 그 양이 최근에 가장 많이 늘어난 게 이산화탄소예요. 그리고 최근에 온도도 높아지고 있고, 그러니 온실기체에서 인간의 인위적인 활동에 의해서 늘어난 게 이산화탄소고, 그래서 온실가스 중에서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현재 영향력이 큰 게 이산화탄소지, 온실기체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건 수증기입니다. 여러분들 이건 꼭이에요. 가끔 여러분들이 잘 틀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수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거기 볼게요. 온실기체, 지구 복사 에너지를 잘 흡수하여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기체다 라고 되어 있고요. 거기 보면 예로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오존, 일산화탄소, 거기 보면 어쩌고 CFC 이런 거 나오는데, 이런 애들은 일단은 무시하셔도 돼요. 얘네들은 여러분들 성적에 좌우할 일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지구온난화의 발생 원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화석연료의 사용 증가, 이해 가죠? 무슨 말인지. 사용량 증가. 그 다음에 지나침, 산림 벌채, 그 다음에 과도한 가축 사육 등으로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가축 사육이 대단하더만. 수업 중에 이런 표현을 쓰기 좀 뭐하는데요. 이 가축이 방귀 뀌는 거하고요, 트름하는 양이 전체 인구가 내뿜는 것보다 몇 배래더라? 훨씬 많대요. 그래서 자동차가 내뿜는 것보다 이 소하고 돼지가 내뿜는 양이 훨씬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소하고 돼지는 그럼 줄이면 되거든요, 양을. 근데 문제는 고기 반찬이잖아. 그거 먹어야 되잖아요. 그쵸? 고기 반찬 안 나오면 화나잖아요. 그쵸? 그쵸? 아침에 딱 눈 떠서 주말에 맛있게 밥 먹으려는데 엄마가 풀떼기 막 쫙 얹어놔 봐. 와, 승질 나죠. 그쵸? 그 고기 한 마리 정도 이렇게 올라와 줘야지 맛있는데. 그쵸?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시비 털 수 있는 게, 그래서 자동차나 이런 거 좀 줄입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뿐이에요. 그냥 알고만 계세요. 그래서 대기 중에 온실기체 양이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고, 거기 보시면은 주요 원인이 화석연료의 사용 증가라고 되어 있는데, 결론인즉슨 인간의 인위적인 활동에 의해서 화석연료의 사용이 증가했기 때문에 뭐 이산화탄소가 증가했다라고 써 있는 것뿐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담이지만 가축 사육이 제일 커요.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가축 사육이 제일 커요. 근데 걔는 못 건드리니까 얘기하기 좀 나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는 안 나오니까, 혹시 이거 왜 얘기하냐면 어디 다큐멘터리나 이런 거 보신 분들은 가끔 그런 얘기 저한테 물어봐요. 제가 어느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이게 더 크다고 얘기하는데 왜 이게 맞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우리는 교육 목적상 그냥 인간의 화석연료 사용으로 봅니다. 여기서는. 자, 됐고. 자, 그 다음에 거기 그래프에 보시면은, 밑에 보시면은 지구 기후가 상승하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증가하는 게 경향성이 따라간다. 그래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냥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지구온난화의 영향과 대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간단한 생각에서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지구가 더워지면 빙하가 녹죠. 빙하가 녹으면 해수면이 상승하겠죠. 자, 그럼 거기 그 얘기가 나와요. 빙하의 융해와 해수의 열팽창으로 해수면이 상승한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해수의 열팽창은 뭐냐면, 우리 물도요, 차가운 물보다는 따뜻한 물이 좀 부피가 늘어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물이 요만큼 있을 때야 부피 느는 게 큰 차이가 없지만, 바다 같은 애들, 물이 엄청 많은 애들은 부피가 조금만 늘어도 표시가 납니다, 걔네들은. 그러면 해안 저지대 침수, 뭐 당연한 거고, 육지 면적 감소, 당연한 거고, 생활 공간 서식지 감소,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사람 살 곳도 없으니까 곡물 생산량, 뭐 당연히 식물을 키울 장소도 모자랄 거니까 감소할 거고. 자, 그 다음에 강수량과 증발량의 변화에 의한 기상이변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상이변은 별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평상시에 알고 있던 예측 가능한, 우리 여름철에 장마지죠. 비 와요. 그러면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예상보다 평년보다 훨씬 많이 왔다. 혹은 적게 왔다. 이걸 그냥 기상이변이라고 얘기하는 것뿐입니다. 그 다음에 기상이변이 발생하겠죠. 그 다음에 생태계 변화에 의한 생물 다양성이 감소한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지그시 당연한 거고요. 대책 보세요. 대책도요. 온실기체의 인위적인 배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뭐 초등학생들도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화석연료 사용 억제. 그리고 화석연료를 덜 쓰는 대신에 신재생에너지 뭐 개발하고 국가 간에 협력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은 뭐 지구 환경 변화의 대처를 위한 국가 간의 협약해갖고 나오는데 뭐 시간 나면 한번 외워 보시던지. 잘은 안 물어보는데 가끔 물어봅디다. 그쵸? 그래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온실 효과 그건 됐고요. 좀 이따 얘기하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볼까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한반도의 기후 어떻게 될 거냐? 한반도 기후는 따뜻해지고 있어요. 온난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거기 결론인즉슨 그래요. 우리나라도 지금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인해서 온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부분은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밑에 보시면은 요게 중요해요. 그 밑에 중간쯤에 보면 이 최근과 같은 지구 온난화 경향이 지속될 경우 한반도의 환경 변화라고 해서 거기 보시면은 여름은 점점 길어지고 겨울은 점점 짧아집니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그림이 나오면 그냥 이거 그림 갖고 막 여름 길이하고 겨울 길이 따지지 마시고 무조건 여름은 길어지고 겨울은 짧아진다. 왜? 더우니까. 그거 하나만 해주시면 되고요. 그 옆에 보시면은요. 그 옆에 보시면은 이게 그림이 뭐냐면 우리 지구를요. 기후를 조금만 따질게요. 우리가 지금 이름에서 조금 여러분들이 혼동이 오는 게 있어서 지구가 있으면요. 여기가 회전축, 여기가 북극, 여기가 남극이에요. 태양이 여기서 비춘다고 가정할게요. 자, 뭐 이것도 안 땄구나. 어디서부터냐? 여기서부터다. 자, 태양이 여기서 비춘다고 했을 때 한가운데를 우리 빨간색으로 표시해 볼까요? 빨간 한가운데를 우리가 뭐라고 해야 적도라고 불러요. 자, 적도를 기반으로요. 여기는 열대 기후예요. 우린 여기 열대 기후라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위도 30도, 60도. 자, 30도, 여기 0도, 30도, 60도, 여기 극이 90도죠, 북이. 자, 그러면 60도 정도 되면은요, 여기를 한대 기후라 그래요. 요 정도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열대 기후랑 한대 기후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앞에다가 아자를 하나 붙일 거예요. 이게 모르겠어요. 진짜로 이게 한문이 진짜로 있는 한문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누구한테 듣기는 이 한문이 아자가 이게 진짜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도 누가 그냥 우스갯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는데 아새끼 아자라 그러거든요. 좀 약하다란 뜻이래요. 이게. 그래서 열대 기후에서 북으로 조금 올라가면 좀 딱 시원해지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여기를 아열대 기후라고 불러요. 그러면 여기가 한대잖아요. 지금 60도 부근이. 한대에서 조금 내려가잖아요. 그럼 여기를 아한대 기후라고 불러요.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요. 아한대 기후에 속한대요. 우리나라는 아한대 기후래요. 원래는. 그런데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여름이 좀 더 길어지고 겨울이 좀 짧아지면서 이 아열대 기후의 영향력이 좀 더 위로 북상하면서 우리나라가 점점 아열대 기후화 되어 간다라는 표현을 써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그거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나라 지도 그림이 저렇게 나오잖아요. 제가 지도를 잘 못 그려요. 왜냐면 그릴 일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저는 그래서 대충 이런 식으로 그리는데 자, 우리나라가요. 보통 거기 보시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우리나라 여름에는 요쯤까지가 아열대 기후에 속한대요. 그래서 제주도에 가보시면은 야자수들 많이 있죠. 그래서 제주도는 아열대 기후에 속하기 때문에 아열대 작물이 자랄 수 있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점점점 온실기체가 많아지면서 점점 따뜻해지면서 이런 식으로 요 노란색으로 빗금친 부분까지가 아열대 기후를 나타낸다라는 표현을 써요. 자,
이러면서 첫 번째 아열대 기후를 나타내는 게 북상했다, 올라왔다, 아열대 기후가 점점 북상한다라는 표현 하나. 두 번째는요, 이 아열대 기후는요, 지금 보시면 여기 육지죠. 내륙에는 영향이 없죠. 내륙은 아직도 아한대 기후예요. 그런데 해안가를 중심으로 아열대 기후가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해안가를 중심으로 아열대 기후가 확장되고 있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아열대 기후는 해안가에 영향을 더 많이 미치고 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만 보기상에서 나중에 걸러주시면 돼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됐고, 뭐 거기 봄의 개화 시기가 점점 뭐 빨라진다, 당연하겠죠. 따뜻해지니까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뭐 동식물의 서식지가 변화했다, 뭐 아열대 기후가 되면서 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충분히 알 거예요. 자, 그러면 저랑 남은 시간 동안 이제 해야 될 게 뭐냐면 맨 앞으로 넘어와서 이놈의 기후 변화에 내적 요인 말고 외적 요인이 뭐가 있냐라는 거 좀 하셔야 돼요. 이게 제일 어려워요. 우리가 할 것 중에서. 오늘 한 거는 그렇게 안 어렵죠. 현재까지는. 괜찮아요? 자, 그런데 굳이 내가 방학 때 이거를 먼저 하는 이유는 어려운 것만 먼저 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그래요. 기후변화의 내적 요인은 나중에 시험 기간 때쯤 다시 하면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이놈의 외적 요인이 좀 어려워요. 아까 천문학적 요인이라고 그랬죠. 자, 지구는요, 태양이 있으면요, 태양을 타원 궤도로 돌아요. 지금 극한적으로 그려놨는데 거의 원에 가까운 타원이에요. 그럼 타원은요, 여러분들 혹시 기하 배우나요? 타원 배운 적 있나요? 타원은요, 참고로 원은 중심이 하나죠. 타원은 중심이 두 개라 해서 이걸 초점이라고 불러요. 두 개의 초점을 가져요. 두 개의 초점을 갖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지구는 태양을 타원 궤도로 돈다? 그럼 초점이 두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초점에 태양이 놓여져 있는 상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태양에서 제일 가까운 지점에 지구가 있을 때를 여기를 근일점을 지난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 다음에 제일 멀리 있을 때를 먼 원자를 써서 원일점을 지난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은 태양으로부터 가까이 있는 여기는 태양빛을 많이 받을 거고요. 여기는 아무래도 좀 머니까 태양빛을 조금 적게 받겠죠. 자,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지구가, 자, 제가 왼손 이게 태양이에요. 태양 뭐 하나 들고 있을까? 여기 칠판 지우개 이게 태양이에요. 자, 그리고 제 주먹이 지구예요.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공전하죠. 공전하는 건 맞아요. 공전하게 도는 거 공전이라 그래요. 공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전하는데 자전축 기울기가 이게 지구도 혼자 돌죠. 이걸 자전축이라 그러는데 자전축이 이렇게 딱 나란하게 수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살짝 기울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태양하고, 자, 그럼 이 위쪽이 북반구예요. 제가 지금 자꾸 적도를 표시해야 되는데 적도를 가운데 있는 걸 적도를 이걸로 표현하기 좀 그렇네요. 적도를 이걸로 적도 표현하면 안 되겠죠? 이걸 적도 표현하면 편한데 펜 하나만 빌려주실래요? 빨간색 펜 같은 거? 표시 색깔이 좀 나 있는 거. 그거 뭐 아무거나 그거 좋다. 자, 여러분들 제가 평상시 같으면 1대1 수업 같으면 그냥 가운데 손가락을 뻗어서 적도라고 하겠는데 녹화하고 있는데 가운데 손가락 뻗긴 좀 뭐해서 이게 적도예요. 이게 회전축이고, 그럼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이렇게 적도가 있는 거죠. 지구 북반구로는 여기 살아요, 지금. 그러면 자 보세요. 태양에 대해서 이렇게 자전축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럼 태양빛이 북반구에 수직에 가깝게 들어오죠. 이때가 여름이에요. 그럼 만약에 자전축이 이렇게 반대로 돌아가 있는 상태로 자전을 하잖아요. 북반구는 비스듬하게 빛이 들어오죠. 이때가 겨울이에요. 자, 그러면 고마워요. 자, 그러면 현재는 어떻게 돼 있냐? 현재 지구가 근일점에 있을 때 자전축이 어떻게 돌아가 있냐면 반대로 돌아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가 적도고. 그러면 태양빛이 북반구에, 이게 북쪽인데 북반구에 비스듬하게 들어가니까 이게 겨울이에요. 현재는. 그리고 여기서 자전하면 자전축이 이렇게 돌아가 있으면 이게 적도니까 이때가 여름이에요. 북반구는. 아, 그렇구나. 그러면 북반구 기점으로 태양에서 가까이 있는 근일점일 때 북반구가 겨울이고, 그 다음에 더 멀리 있을 때가 원일점에 있을 때가 겨울이구나, 여름이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이게 멀고 가까운 게 사실 이게 아주 멀거나 아주 가깝진 않아요. 그러니까 자전축 기울기가 훨씬 더 영향이 커요. 자, 그런 상태에서 첫 번째, 거기 보시면은 지구 자전축 기울기 변화라고 했는데 기울기가 더 많이 기울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자전축이 이렇게 수직이면 계절 변화가 없어요. 태양에 대해서. 이게 기울어 있기 때문에 계절 변화가 생기는 거죠. 이게 더 많이 기울잖아요. 자전축이 더 많이 기울면은 겨울에 더 추워져요. 북반구는. 여름에는 어떻게 될까요? 더 더워지겠죠. 이렇게 되면은. 자전축 기울기가 변하니까. 자, 우리 북반구만 먼저 따질게요. 남반구는 안 따질게요. 나중에 다시 한번 할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뭐 나오냐면은 자전축 기울기 방향의 변화라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 이걸 세차 운동이라고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면 태양이 지구 주위를 자전할 때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로 자전하면서 공전을 할 텐데 이 자전축 자체가 시간이 지나면서 반대로 이렇게 돌아가요. 조금씩. 자전축이 반대로 돌아가 버리는 사태가 벌어지거든요. 그럼 알고만 계세요. 이 상태에서 근일점일 때 요게 자전축이면은 자전축이 이렇게 반대로 넘어가 버려요. 자전축이 반대로 뒤집혀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근일점일 때가 북반구가 여름이 돼 버려요. 그리고 이때는 자전축이 반대로 넘어가면 북반구는 겨울이 돼 버려요. 그런데 하필이면 거리가 가까울 때 여름이 돼 버리니까 지금보다 더 더운 여름이 될 거고요. 이때는 지금보다 더 추운 겨울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만 계세요, 이렇게. 아, 기울기의 변화라, 그러니까 기울기 변화라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가 얼마나 더 기울었냐 이 차이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자전축 기울기의 방향은 세차 운동이라 그래서 반대로 돌아가는 걸 말해요. 이게 반대로 돌아갔다 다시 돌아오는데 26,000년이 주기거든요. 그러니까 13,000년에 한 번씩 반대로 돌아가는 거죠, 이게. 근데 어차피 뭐 13,000년이면은 뭐 우리가 뭐 살아생전에는 볼 일이 없겠죠. 그냥 알고만 계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공정 궤도 모양의 변화, 이건 뭐냐면은 이거 20률이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요 정도라면요. 시간이 지나면 타원 궤도가 더 극심해질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럼 근일점이 더 가까워지니까는 더 따뜻해지겠죠. 겨울이면은 겨울이 더 따뜻해지는 거고 여름이면 여름이 더 따뜻해지는 거고. 이게 더 멀어지면은 여름이면은 더 추운 거고 겨울이면 그러니까 여름이면 덜 따뜻해지는 거고 겨울이면 더 추운 겨울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인인데 이게 따로따로 나오면은 참 좋겠어요. 따로따로 나오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근데 이게 같이 나오면은 되게 어려워요. 섞여서 나오면은. 이거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삼촌이 좋아라고 그냥 같이 물어보는 격이니까 좀 힘들어요.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요. 저랑 다음 시간에 좀 복잡한 문제를 같이 좀 풀어볼 건데 이게 학교마다 요거를 좀 자세하게 나가는 학교가 있고요. 어떤 학교는 요거를 소개만 하고 넘어가는 학교도 좀 있어요. 근데 이게 매년 바뀌더라고요. 어떨 때는 좀 하고 어떨 때는 좀 안 하고 그래서 예측 불능이어서 해놓는 게 신상에 좋아요. 그리고 이 중에서 지구과학을 2학년 때 선택하실 분들은 꼭 해놓으시는 게 좋겠죠. 왜? 얘는 단골 메뉴예요. 자, 이렇게 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외적 요인, 천문적 요인 해갖고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한번 해봤어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지구 내적 요인에서는 하나만 얘기할게요. 화산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화산은요. 화산 분출은 여러분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두 개가 다 돼요. 자, 화산이 분출했다. 화산 분출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표현을 조심하세요. 화산이 분출해서 화산가스가 많이 분출됐다. 화산가스에서 제일 많은 게 수증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제일 많은 게 이산화탄소예요. 그 다음 세 번째로 많은 게 메테인 가스예요. 요거 뭐하고 똑같죠? 순서가? 이거 온실가스 순서하고 똑같죠? 아, 화산이 분출됐는데 화산가스가 많이 분출됐어요 라는 표현이 나오면 무조건 온실기체가 많이 분출된 거고요. 무조건 지구 기후 상승 쪽으로 가시면 돼요. 괜찮죠? 자, 그런데 만약에 화산가스 얘기가 안 나오고 화산이 분출했는데 화산재가 많이 분출했어요. 거대한 화산에서 화산재가 많이 분출했다는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럼 지구의 대기층 말고요. 지구 대기권을 좀 대기층을 좀 넘어가면은 대기권을 넘어가면은 성층권이 나오죠. 성층권은 여러분들이 배웠지만 굉장히 안정된 층이에요. 그래서 화산재가 성층권까지 올라가면요. 거대한 분출에 의해서
화산재가 성층권을 머물러요. 그럼 뭘 막죠? 태양빛을 막아요. 그러면 태양빛이 못 들어오죠, 지구로. 이렇게 되면 지구는 추워집니다. 지구 기온이 다운됩니다. 추워집니다. 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 화산 분출은 조심해야겠네요. 화산 분출은 온도가 올라간다. 화산가스 얘기가 나오면, 화산재 얘기가 나오면 온도가 낮아진다. 두 개가 다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화산 얘기가 나오면 꼭 화산가스 얘기를 하는 건지 화산재를 얘기하는 건지를 꼭 두 개를 구분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요거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나머지는 문제 풀면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254페이지하고 255페이지 얘기해서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어려운 거는 사실 아까 뭐였어요? 기후변화에서 지구 외적 요인이 제일 어려워요, 사실은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은 다음 시간에 저랑 요거 관련된 걸 좀 자세하게 풀 거거든요. 좀 까다로운 문제 같다가. 하지만 오늘은 저런 게 있다 정도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푸는 문제에서는 저건 거 갖고 많이 시비는 안 털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256쪽인데 이거는 쉬는 시간 있다가 할 건데 256페이지가 이게 좀 어려워요. 왜냐? 할 얘기도 되게 많아요. 이게 대기 대순환, 해류의 순환, 거기다 엘니뇨, 라니냐까지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내용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안타까운 게 한 번에 끝나요. 그러니까 원인에서 결과까지 한 번에 이렇게 타다닥 맞춰 들어가면 편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요거를, 그러니까 다음 시간이 아니라 쉬는 시간 하고 요거를 나갈 건데 부탁이 있어요. 여기 까다로워요, 요거. 요거 오늘 제대로 해놓으시면 편해요. 그렇게 막 어렵게 외우라는 건 안 시킬게요. 외울 건 없는데 이해할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이해해 주시면은 오늘 해놓으면 편할 거고 오늘 못 해놓으면은 다음에 또 하고나 다음에 또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할 때 한 번만 해놓으면 될 것 같으니까 여기 이따 쉬는 시간 끝나고 요것만 정신 차려서 다시 한번 봅시다. 어차피 기후변화 요거는 다음 시간에 나랑 한번 디테일한 건 다시 볼 거니까. 자, 그러면은 10분만 쉬었다 할까요?